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 개정판 66강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336페이지에 있는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상대 경로와 절대 경로에 대해서 살펴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내용은 함수 부분이 끝난 뒤에 로컬에서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을 살펴보며 그때 쉘 명령어를 알아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반복문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반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 언급을 계속했는데요. 이 반복할 수 있는 것을 파이썬에서는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이터러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터러블은 반복한다라는 이터레이트라는 영어 단어와 able이 합쳐져서 반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이터러블의 예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 반복문 뒤에 넣어보았던 리스트라든지 튜플이라든지 딕셔너리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터러블을 우리가 직접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이터러블을 만들고 싶다면 이터레이터라는 녀석을 만들면 됩니다. 이 이터레이터라는 것은 반복하다의 이터레이트와 뭐뭐 하는 녀석이라는 ER 또는 OR이 합쳐져서 반복하는 녀석이라는 의미를 갖는 녀석입니다. 이러한 이터레이터를 만드는 방법은 파이썬에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너레이터 표현식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너레이터 함수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터레이터 클래스라는 것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 클래스와 관련된 내용은 아주 이후에 살펴보게 되므로 일단은 앞에 있는 제너레이터 표현식과 제너레이터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터 표현식이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일단 제너레이터 표현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전에 리스트 네포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리스트 네포라는 것은 리스트를 만드는 괄괄호로 감싸주고 내부에서 표현식 그리고 for 반복문을 적용하고 마지막에 조건을 넣어서 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 특수한 문법이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range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1부터 100까지 있는 범위를 한번 만들어 보고 이 범위를 사용해서 리스트 네포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내부에 있는 모든 요소를 제곱하는 리스트 네포를 구현한다면 지금 화면과 같이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코드를 구현한 다음에 프린트 함수를 사용해서 리스트 네포의 값을 출력해 보게 되면 1부터 100까지의 모든 요소를 제곱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너레이터 표현식이라는 녀석은 이 리스트 네포와 굉장히 비슷한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괄괄호가 아니라 둥근 괄호를 사용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기만 하면 제너레이터 표현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코드를 실행하면 오른쪽과 같이 제너레이터 표현식이라는 제너레이터 오브젝트를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용어가 조금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용어를 중간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이터러블이라는 것은 반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반복문 뒤에 넣을 수 있는 모든 것은 이터러블입니다. 그리고 이 이터러블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한 갈래가 이터레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이터레이터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너레이터인 것입니다. 이렇게 약간 용어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이 용어를 구분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제너레이터 표현식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이터레이터를 만든 것이 됩니다. 이 이터레이터라는 녀석은 next라는 이름의 함수의 매개 변수에 넣어서 내부에 있는 요소를 하나씩 꺼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이 제너레이터 표현식에다가 next라는 이름의 함수를 호출하면 내부에 있는 요소를 하나씩 꺼냅니다. 따라서 처음 호출하면 1을 꺼낼 것이고 두 번째 호출하면 4를 꺼낼 것이고 세 번째 호출하면 이 9를 꺼내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한번 프린트 함수로 출력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프린트 함수를 사용해서 next 제너레이터 표현식을 실행하게 되면 오른쪽과 같이 1, 4, 9를 출력합니다. 그래서 이터레이터는 이렇게 next라는 함수를 활용해서 내부의 요소를 꺼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터레이터가 만들어진 것이 되는데요. 이터레이터는 이터러블을 만드는 한 가지 종류죠. 그래서 이 반복문의 뒤쪽에다가 제너레이터 표현식을 넣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화면과 같이 코드를 입력하고 실행하면 오른쪽과 같이 내부에 있는 요소를 쭉 반복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코드를 살펴보면 아니 그냥 리스트 네포 쓰면 되지 왜 제너레이터 표현식을 쓰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차이가 무엇인지는 이번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보고 일단은 제너레이터 표현식은 이렇게 사용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제너레이터 함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너레이터 함수도 이터레이터를 만듭니다.
만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 형태가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제너레이터 함수라는 이름이 붙은 것인데요. 제너레이터 함수를 만들고 싶다면 내부에서 yield 키워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내부에서 이 yield 키워드가 사용된 함수는 제너레이터 함수로 취급이 됩니다. 이 yield 키워드는 return 키워드와 굉장히 비슷하게 뒤에다가 값을 하나 지정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yield를 사용하면 이 함수는 그냥 함수가 아니라 이때부터 제너레이터 함수가 됩니다. 제너레이터 함수는 호출했을 때 제너레이터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제너레이터는 이터레이터를 만드는 방법 중 하나고 이터레이터이기 때문에 next라는 이름의 함수를 사용해서 내부의 요소를 꺼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부의 요소가 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yield 뒤에 있는 값이 바로 요소입니다. 이 제너레이터 함수를 호출해서 만들어진 제너레이터에 next 함수를 적용해서 실행하게 되면 yield 키워드 부분까지 호출을 하고 yield 뒤의 값을 리턴한 뒤 대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과 같이 간단하게 코드를 작성하면 1을 출력하게 됩니다. 조금 복잡한데요. 따라서 5번을 호출하게 되면 1부터 5까지의 값을 출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이 제너레이터 표현식으로 만들었던 이 코드를 제너레이터 함수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반복문을 사용해서 i를 1부터 100 플러스 1까지 반복을 돌리면 되겠고요. 각각의 위치에서 yield를 사용해서 i 곱하기 i를 리턴하면 이전과 같은 녀석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녀석은 제너레이터이고 제너레이터는 이터레이터이고 이터레이터는 이터러블이기 때문에 반복문 뒤에 넣어서 반복을 돌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화면과 같이 코드를 입력하고 실행하면 오른쪽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문법과 용어 설명은 여기까지 끝났는데요. 사실 이걸 보고 나면 저딴 걸 왜 쓰지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겁니다. 일단 리스트 네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냅니다. 기존에 요소가 100개 있는 범위를 기반으로 리스트 네포를 사용해 리스트를 만들었다면 요소가 100개 있는 리스트를 또 한 번 다시 만들어내게 됩니다. 즉 메모리 사용량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100개 정도라면 문제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1억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걸 리스트 네포로 반복을 돌렸다 하면 1억 개의 데이터를 가진 리스트를 하나 더 만들어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너레이터 표현식 또는 제너레이터 함수는 데이터를 하나 더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기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의 데이터에 next를 한 번씩 돌릴 때마다 요소를 하나 꺼내서 새로운 요소로 뭔가를 할 뿐입니다. 따라서 메모리 사용량이 적습니다. 추가적으로 리스트 네포 같은 경우에는 이 리스트를 만드는 순간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i 곱하기 i라는 연산을 100번 하게 됩니다. 데이터가 100개 정도라면 문제 없겠고 이렇게 단순한 연산이라면 문제 없겠지만 1억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복잡한 연산을 한다 하면 이 리스트 네포라는 코드를 실행하는 순간 여기에서 엄청난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코드가 굉장히 오랫동안 멈추게 되겠죠. 반면 제너레이터 표현식은 이 제너레이터 표현식을 실행하는 순간에 코드가 실행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씩 돌면서 next라는 함수가 호출이 될 때 연산이 하나씩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과부하가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리스트 네포보다는 제너레이터 표현식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요. 이 이터레이터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급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를 왜 더 많이 쓰는지에 대한 설명은 여기 정도까지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제너레이터 표현식보다 리스트 네포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상황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은 부록의 518페이지에 있는 제너레이터 표현식 관련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